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릴 거냐면 바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는 객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장 객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객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장 객체라는 거는 이미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컬렉션 객체 있잖아요. 컬렉션 객체. 자, 컬렉션 객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튜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방금 배웠던 딕셔너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정의 객체라는 건 뭐냐면 개발자가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개발자가 직접 생성한 객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하냐? 왜 하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리스트랑 튜플, 딕셔너리로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근데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한계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일단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한계점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여러 개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각각의 값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표현한다 했을 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20살, 그 다음에 뭐 김철수, 그 다음에 뭐 안산,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180.3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20살이 나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뭐 철수의 발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발 사이즈가 20인 사람 없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김철수라는 게 실제 철수의 이름인 건지 아니면 별명인 건지 아니면 얘가 태어난 곳이 안산이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는 곳이 안산이라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라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죠? 딕셔너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 그럼 이름 해가지고 이름 김철수 해서 그 다음에 뭐 나이 해가지고 뭐 나이는 20살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알면 철수를 이루고 있는 정보가 철수가 이루고 있는 정보가 지금 이름, 나이, 고향인데 이름은 김철수고 나이는 뭐 20살, 고향은 안산이고 있구나 라고는 알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변수라는 건 어때요? 변수라는 거는 매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뭐 철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또 정의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정의해주는 게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컴퓨터 말고 자동차를 여러분들 만드는 공장에 다닌대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도면이 있어야지만 그 일관성 있게 자동차 도면을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일관성을 지닐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일관성을 지닐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갑자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 예를 취미가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코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를 어쨌든 사용하는 건데 자, 단계별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네임을 썼어요. 네임은 뭐 김철수래요. 그 다음에 나이는 20살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철수에 관련된 데이터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프린트 저는 F3을 쓸까요? 저는 AG살 그 다음에 네임입니다 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저는 20살 김철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 한 명이 갑자기 또 추가가 됐대요. 여기다가 신짱구래요. 신짱구. 자, 신짱구는 25살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저는 25살 신짱구입니다. 표현 가능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지만 변수라는 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네임 에이지 썼다가 네임 에이지 여기 쓰면 이때 8번째 라인에서부터 네임 에이지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신장부랑 25살로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괜찮은 방법으로 바꿔볼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 보면 프린트 자기소개하는 게 뭐가 돼요? 중복이 발생하죠. 중복.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name2 age2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f라고 쓴 다음에 introduce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이 함수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얘는 introduce라고 했을 때 name과 age만 넘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name to age to,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name 받고 age 받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0살 김철수입니다, 25살 신창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2명 만들고 자기소개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람의 정보가 지금 2개밖에 없어서 다행이지, 사람의 정보가 실제 2개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람의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성별, 고향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에는 취미가 있대요. 취미 하비. 그럼 얘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이 신짱구는 테니스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고향이 생겼어요. 고향. 얘는 이제 시흥에 살고, 그 다음에 얘는 사는 곳이 뭐 안산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구, 시흥, 테니스, 안산, 이것도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매번 여러분들이 이걸 또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데이터가 늘어날 때마다 자기소개하면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데이터를 자기소개할 때마다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귀찮다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자, 근데 일단은 넘겨줘야 되니까 넘기도록 합시다. 여기도 나름대로 투, 그죠? 왜냐면 이제 값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변수명을 이런 식으로 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받아주고. 자, 여러분들이 해서 표현은 할 수 있어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한 명 한 명 표현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쓰는 거는 어떻다? 굉장히 귀찮다. 사람의 정보가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어느 세월에 다 쓰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 합의 취미랑 고향까지 써볼게요. 취미는 합이고, 하는 곳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끔 만들긴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묶는 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제가 좋은 거라 했죠. 그러니까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들은 묶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뭘 쓰냐면 바로 클래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클래스. 저는 여기다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루고 있는 정보는 총 4가지래요. 일단은 4가지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자기소개하는 것도 여기다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또 이게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사람 한 명을 묶은 거거든요. 클래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붕어빵을 1개 먹고 싶어요. 그럼 붕어빵 1개 먹고 싶으면 굳이 붕어빵 기계가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 없죠. 근데 내가 붕어빵을 100개 먹고 싶어요. 아니, 내가 이 붕어빵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붕어빵 기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한 명만 만든다고 하면 변수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정보를 한 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일관성을 지닐 수 있게끔 뭘로 만든다? 묶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게 필요한 거고, 클래스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person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name, age, hobby, home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스 변수로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 인스턴스.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값을 이렇게 할당 변수를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person 기반의 객체 1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객체가 다 이름이 뭔 거예요? 다 김철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어떻게 만드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변수명 쓰시고요. 그 다음에 perso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한 거냐면 객체 생성한 거예요. 객체 생성.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객체 생성 어떻게 했어요? A는 대괄호 객체 생성했죠. 그 다음에 뭐 튜플 같은 경우는 객체 생성했죠. 딕셔너리는 이런 식으로 한 게 객체 생성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용자 정의 객체 같은 경우는 변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펄슨 객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P1 안에 들어있는 게 데이터라 했어요? 주소값이라 했어요? 그럼 주소값이라 했다면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 나와요? 자, 주소값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주소값 나온단 말이에요, 주소값. 그러니까 객체라는 건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진 그 객체의 주소값을 P1에 공유하기 때문에 P1이라는 변수는 무슨 변수? 참조 변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객체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드렸던 개념이죠. 그죠? 자, 그래서 P1 안에 들어있는 건 결국에는 뭐다? 주소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주소값을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에 접근해 출력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을 쓰셔야 돼요. 점 name. 이해되시나요? 점 na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age. 그 다음에 점 hobby. 그 다음에 점 뭐예요? home. 홈이 먼저인가요? hobby거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철수 20살 축구 시흥 나오죠. 그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람을 지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 몇 명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객체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사람 객체 몇 개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두 개 있는 거잖아요. 두 개. 그쵸?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P1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 하나, P2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 하나. 그쵸? 다 다르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해도 이 P2의 P2.name 출력하면 얘 결국엔 뭐 나와요? 김철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유연한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지만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10개, 100개, 1000개 만들어도 걔는 다 이름이 뭐예요? 김철수인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정부가 난리 쳐가지고, 모든 이제부터 2025년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김철수래요. 그러면 여러분 화딱지 나요, 안 나요? 나죠, 당연히. 자식 이름이 다 100명이 태어났는데 뭐 그해 3월에 100명이 태어났는데 그 3월에 태어난 이름이 다 김철수래요. 그러면 유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 정의체를 결국엔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도 옵션이라는 걸 넣죠, 그죠? 색상은 뭘 넣고, 그 다음에 뭐 썬루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하잖아요, 옵션을 넣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객체도 내가 옵션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데이터를 뭘 넣을 수 있을지는 뭐다? 일관성을 갖되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에 맞게끔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는 거죠. 코드의 결과물을.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다가 P2 이렇게 쓰면 이거 객체 2명이라 했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P3라 쓰고, P3라 쓴 다음에 P1 이렇게 쓴 거는 이건 뭐예요? P3 안에 들어있는 건 뭐가 들어있는 거죠? P1에 P1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P1에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P1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의 주소값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P3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P1이랑 똑같은 게 나와요. 자, 제가 여기다가 P1을 해볼게요. 뭐가 나와요? 둘 다 똑같아요. TV한테 두 명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구조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든 건데, 근데 파이썬에서는 참고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person을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메모리 공간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메모리 공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객체가 생성되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건 어디를 말한다 했죠? 힙을 말한다 했죠? 그죠? 그럼 힙을 말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펄슨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객체를 딱 생성하죠?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지금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인트로듀스까지 총 몇 개요? 5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아이고, 셋, 넷, 5개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조금 다른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초록색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변수예요, 변수.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 빨간색은 뭐다? 함수입니다, 함수. 클래스 안에는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 있냐면, 클래스 내부에는 자,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성은 뭘로 만들면 되냐면, 속성은 변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속성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텍스트 파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텍스트 파일? 그러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뭐 예를 들어서 name. 또 뭐 있어요? 합의까지만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속성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은 뭐다? 텍스트 파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얘는 실행이 가능한가요? 실행하는 게 아니죠. 실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뭔가 설치가 된다거나 게임처럼 뭔가 게임 화면이 나온다거나 그런 걸 실행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메모장 열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메모장 열리고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쓸 수가 있고요. 라이트.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 할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R.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면 특정 데이터를 뭐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를 하기보다는 변경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수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들이 가능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만든 introduce라는 건 뭐예요? 얘는 함수죠, 지금. 그러면 얘는 exe라고 생각하면 돼요. exe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얘는 executa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 가능 파일이라고 합니다. 얘는 실행 가능한 파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하다 보면 executable exe 들어있는 프로그램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보면 설치 파일이 실행되든지 아니면 이상한 외계어가 나오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exe 파일은 그런 식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가지고 실행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냐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름 하다, 나이 하다, 취미 하다 말 돼요? 말이 되나요? 나 나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합니다. 말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소개 하다, 숨 쉬다, 말하다 말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말 되잖아요. 즉, 우리가 펄슨이라는 건 사람인데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능, 그 기능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드는 거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는 곳,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 뭘로 만들면 되냐면 바로 변수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은 변수로 만들고 기능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든다. 그리고 속성을 변수로 만드는 것 중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클래스가 객체가 가지는 명사적 표현을 변수로 만든다. 명사적 표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name, age, hobby, home 따지고 보면 얘네들 명사예요, 동사예요? 그죠? 명사죠, 명사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사적 표현은 변수로 만드는 거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뭐다? 동사적 표현은 뭘로 만들까요? 함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함수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했어요.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클래스는 어떻게 이제 만드냐? 자, 저는 이거 이렇게 안 씁니다. 자, 여기다가 def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init, 그 다음에 언더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괄호 안쪽에는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셀프를 반드시 써야 돼요. 셀프. 셀프가 먼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러면 init이라는 건 이니셜라이즈의 약자입니다. 초기화라는 거예요. 초기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그래서 파이썬에서 생성자 메서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생성자 메서드라는 건 그러면 언제 실행되냐면 객체가 생성될 때 딱 한 번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객체가 생성될 때 딱 한 번 실행되게끔 만드는 걸 생성자 메서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생성자 메서드를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도 아까 여기다가 인스턴스 변수 해가지고 name, age, hobby, home 쓴 거랑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이걸로 객체 만들면 다 김철수 나와버린다고요. 김철수가 갑자기 나와버려요. 근데 자 일단은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name, age, hobby, home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근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앞에다가 self라고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자, self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A 입장에서 자, A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A가 자기소개를 한대요. 나는 했을 때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죠? A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B 입장에서 B가 나는 하면 B 누굴 말하는 거예요? B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펄스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었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A라는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객체가 있대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나는 하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A 말한다고요. 그럼 B 입장에서 나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B를 말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셀프라고 합니다. 셀프. 자, 셀프라는 거는 결국에는 객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A가 객체, 그러니까 펄슨이라는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 내부에 뭐가 있다? 주소값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소값을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주소값 통해서 각각 접근이 가능한 건데 변수하고 속성에 그러니까 변수와 기능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굴 통해서 접근하냐면 바로 셀프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셀프. 그러니까 셀프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self.name, self.age, self.home, hobby, home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다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누가 먼저 실행된다고요? 자 보세요. 자 일단 먼저 클래스 정의가 먼저예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객체를 생성하겠죠? 그죠?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면서 누가 실행되냐면 바로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얘가 뭐 하냐면 셀프에 의해서 셀프에 의해 생성자 메서드 내부의 변수를 객체 내부에 생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생성자 메서드 내부에 있는 요 변수 name, age, hobby, home이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변수라는 거는 뭐예요? 초기화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부러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들이 펄슨을 기반으로 해서 객체 생성하면 다 뭘로 만들어져요? 다 죄다 김철수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름이.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넘겨주냐에 따라서 이 녀석이 조금 더 유연하게 실행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펄슨이라는 객체를 호출했을 때 얘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얘는 김철수 이름이 일단 요거 그래요. 김철수 그 다음에 나이는 뭐예요? 20살 시흥 안산 시흥이 아니라 뭐 축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김철수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얘는 신장구 30살 얘는 안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객체를 만들자마자 얘네들이 어떤 데이터? 요런 류의 데이터를 뭐다?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파이썬은 파이썬 내부적으로 객체를 만들 때 객체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뭐가 만들어진다? 제가 리모컨 주소값이 만들어진다 했죠? 주소값. 그죠? 그러면 그 리모컨의 복사본이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리모컨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조종하는 거다? 원격 조종하는 거다? 원격입니다. 원격.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프린트 해가지고 p1.name 하면 이때는 이제 김철수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고 p2.name 하면 심짱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만들어지자마자, 그러니까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여기다가 객체도 객체 내부에 여러분들 뭘 넣을 수 있냐면 인자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 실행할 때 함수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다 했죠? 매개 변수를 넣으면, 그러니까 인자값을 받으면 뭐가 가능해요? 함수를 유연하게 바꾸는 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객체도 여러분들 객체를 실행할 때 뭐 할 수 있냐면 인자값을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인자값을 넘기면 이 김철수 20살 시형 축구가 알아서 네임, 에이지, 화비, 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신짱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얘는 신짱구, 그 다음에 안산 테니스가 뭐예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이 데이터를 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셀프는 쓰시고,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쉼표 네임, 매개 변수 쓰는 거예요. 매개 변수 합의, 그 다음에 홈. 자, 이게 뭐라고요? 이거 지금 매개 변수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셀프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이에요. 무조건 파이썬은 파이썬 내부의 클래스 안에다가 여러분들 기능을 만들 때 있잖아요. 함수를 만들 때는 무조건 뭘 받는다? 셀프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이거는 지켜줘야 돼요. 자, 이거는 여기다 적어드릴 건데.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함수는 무조건 셀프를 매개 변수로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네임, 에이지, 합의, 홈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김철수 대신에 네임 써주면 되고, 에이지 대신에 20살, 합의 대신에 여기다가 이 20살. 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셀프.name, 에이지, 합의, 홈은 뭐다?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 네임, 에이지 오른쪽에 있는 건 뭐다? 이거는 바로 객체가 생성됐을 때 넘겨준 그 인자값이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실행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이시나요? 김철수랑 신짱구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찬가지예요. 강사님, 그러면 인트로듀스도 자기소개 한다 했을 때 P1. 자, 얘 P1 한 다음에 인트로듀스 자기소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가로 쓰셔야 됩니다. 소가로 써가지고 그러면 강사님, 얘도 똑같이 김철수 20살 시형 축구 이거 데이터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굳이,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랑 다를 게 있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늘어나면 또 추가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함수만 호출하면 돼요. 근데 함수만 호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실행했을 때 에러 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자, person introduce가 놓쳤대요. 자, 아규먼트 인자값을 요 4개를 요구하는데 놓쳤다는 거. 그러면 여기다 강사님, 그러면 4개를 놓쳤기 때문에 4개의 인자값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파이썬 클래스는 뭐다? 함수 내부에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는 무조건 뭘 받는다고요? 셀프라는 거 누굴 말한다 했어요? 그죠?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그러면 얘는 태어나자마자 네임, 에이지, 합의, 홈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있어요, 없어요? 네임, 에이지, 합의, 홈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요게 왼쪽에 있는 변수가 생성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셀프만 받으면 돼요. 셀프만 4개 변수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에 접근할 때 어차피 셀프라는 건 뭐라고요? 셀프가 뭐라고요? 객체 자기 자신이라고요. 객체 자기 자신. 그러면 이 P1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펄슨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힙이라는 공간에 객체가 펄슨 객체가 있는데 그 펄슨 객체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네임, 에이징, 합의, 홈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셀프를 이용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셀프를 이용해가지고 보이죠? 셀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접근하는 거, 요 값들에게 접근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름 있고 나이 있고 취미 있고 뭐 어디 사는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여러분들 소개한다 했을 때 저는 안산 살아요. 저는 시흥 살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셀프만 주고 self.age 요렇게만 써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만 써주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데이터가 표현이 된다. 자, 보이시나요? 저는 20살 김철수. 취미는 뭐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흥이고 사는 곳은 제가 잘못 썼죠? 취미는 지금 넘길 때 뭔가 잘못 넘겼죠. 셀프 시흥 축구. 취미는 시흥이고 뭔가 지금 잘못됐죠? 축구 시흥이 바뀌었나요? 그쵸. 축구 시흥이 바뀌었죠. 이렇게 넘겨줘야죠. 아까 제가 쓸 때 잘못 썼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다?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다. 테니스 이렇게 넘겨줘야죠. 또 마찬가지로. 자, 넘길 때는 순서대로 웬만하면 지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사는 곳은 누구 어디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뭐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내가 객체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P3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P3. 그러면 얘는 이제 예를 들어 김유리래요. 김유리. 나이는 뭐 27살이라 하고 피클볼이라는 걸 한대요. 사는 곳은 군포래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얘가 P3 네임, 그 다음에 P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까지 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김유리라는 녀석이 나이가 갑자기 증가가 됐대요. 그러면 나이가 증가가 돼가지고 해가 지나면 나이가 증가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P3.age가 1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트로듀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이가 뭐 어떻게 되세요? 28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중에 만약에 이제 얘가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름이 개명이 돼서 김율률 이런 식으로 바뀌었대요. 김율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해보면 김율률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P3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P3가 가지고 있는 이라기보다는 P3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뭐에? 속성에. 네임에 접근해서 거기다가 값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뭐다? 설계도다. 그 다음 어떤 개념을 표현할 때 속성과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은 동작이에요. 동작. 기능은 동작. 동작이고 속성은 뭐예요? 그냥 정보라 생각하면 돼요. 정보. 그런 건 변수로 만들고 기능은 함수로 만든다. 그리고 사람의 명사적 표현은 뭐다? 변수로. 동사적 표현은 함수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묶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뭘 사용한다? 클래스를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